안녕하세요. 다산에듀의 이창선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출제 예상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압력을 일정하게 하고 증기를 계속 가열하면 온도가 포화 온도보다 높아지며 최적은 더욱 증가한다. 이와 같이 포화 온도 이상으로 가열된 증기를 무엇이라 하는가? 바로 과열 증기에 대한 내용인 거죠. 답은 2번의 과열 증기이네요. 다음 문제 2번. 다음 연력학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 물질의 삼중점은 고체, 액체, 기체의 삼상이 평형 상태로 공존하는 상태의 지점을 말한다. 맞죠? 이게 삼중점의 정의 맞아요. 2번. 일정한 압력하에서 고체가 상변화를 일으켜 액체로 변화할 때 필요한 열을 융해열 또는 융해잡열이라 한다. 맞죠? 고체를 액체로 변화시킬 때 필요한 열, 바로 융해잡열 맞습니다. 3번. 고체가 일정한 압력하에서 액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기체로 변화하는데 필요한 열을 승화열이라 한다. 그죠? 그러니까 고체를 기체로 바꾸거나, 그러니까 액체를 중간 과정 없는 거예요. 고체를 기체로 바로 바꾸거나 기체에서 고체를 들 때 필요한 열을 바로 승화열이라고 합니다. 승화열. 3번 맞고요. 4번. 포와 액체를 정합하에서 가열할 때 온도 변화 없이 포화 증기로 상변화를 일으키는데 사용되는 열을 현열이라 한다. 자, 이거는 반대로 얘기했죠? 현열은 물질의 상태는 변화 없고 온도의 변화에만 필요한 열이 바로 현열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온도 변화 없이 상변화를 일으키는데 사용되는 열이니까 현열이 아니라 잠열이 돼야 맞습니다. 틀린 것은 4번만 틀렸습니다. 4번. 다음 문제 3번. 비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 정적 비열은 최적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동안 온도 변화에 대한 내부 에너지 변화율이다. 그죠? 정적 비열이니까 뭐가 일정하다고요? 최적이 일정하다고요. 정적 비열. 그러니까 맞고요. 2번. 정합 비열을 정적 비열로 나눈 것이 비열비이다. 그죠? 그러니까 비열비는 정합 비열 나누기 정적 비열입니다. 2번 맞고요. 3번. 정합 비열은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될 때 온도 변화에 대한 엔탈피 변화율이다. 맞죠? 그러니까 엔탈피 변화율이 결국 내부 에너지 변화율이 되는 거예요. 다음 4번. 비열비는 일반적으로 1보다 크나 1보다 작은 물질도 있다. 자, 아니죠? 비열비는 정합 비열 나누기 정적 비열이라고 했어요. 근데 항상 정합 비열이 정적 비열보다 크기 때문에 1보다 항상 큽니다. 1보다 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4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답은 4번. 자, 문제 4번. 자, 영하 15도씨 얼음 10g을 100도씨의 증기로 만드는 데 필요한 열량은 몇 킬로줄인가? 단, 얼음의 융해열은 335kJ/kg, 물의 증발자멸은 2256kJ/kg, 얼음의 평균 비열은 2.1kJ/kg 켈빈이고 물의 평균 비열은 4.18kJ/kg 켈빈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현열과 자멸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 문제는 유체역학에도 출제가 되고 있지만 소방 원론에서도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뭐를 구하는 거냐면은 영하 15도씨의 얼음을, 자, 보세요. 영하 15도씨의 얼음을, 자, 뭘로 만든다고요? 100도씨의 증기로 만든대요. 100도씨의 증기, 수증기로. 자, 100도씨의 증기로 만드는데, 자, 필요한 열량이 얼마냐? 자, 보세요. 얼음이라고 하는 거, 얼음. 자, 얼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얼음? 얼음은 고체네요, 고체. 그쵸? 그 다음에 증기라고 하는 거는 기체죠. 그죠? 그러면 고체에서 기체로 만들려면 중간에 뭘로 만들어줘야 돼요? 중간에 액체 상태를 거쳐가지고 기체를 만들 거라고요, 이렇게. 그럼 고체는 얼음이고 기체가 증기라고 한다면 액체는 그 중간에 물이 되는 겁니다, 물. 그쵸? 물이 되는 거예요. 그 중간 과정을 하나씩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자, 뭐 할 거냐면 일단, 자, 얼음을 수증기로 만들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냐? 바로 얼음을 어떻게 돼요? 얼음을 녹이려면 몇 도씨? 0도씨까지 올려야 돼요. 얼음을 녹이려면.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영하 15도씨의 얼음을 0도씨의 얼음으로 만든다고요.
0도씨까지 올려야 녹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하 15도씨의 얼음을 0도씨의 얼음으로 만든다. 그럼 이거는 현열이에요? 잠열이에요? 지금 뭐가 변한 거예요? 상태는 안 변하고 뭐가 변했어요? 온도만 지금 변했죠?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거는 바로 현열. 그죠? 예, 현열. 그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현열이에요. 그러면 그때의 열량을 Q1이라 할게요. Q1. 자, Q1. 현열이 뭐예요, 현열? 현열은 CMT라고 했죠? CMT, 현열. CMT예요. CMT. 자, 그러면 C. 자, C라는 값이 뭐라고? C라는 값이? C라는 값은? 예, 비열입니다. 비열. 근데 지금 이게 어떤 물질이에요? 어떤 물질? 얼음. 그죠? 얼음의 비열이에요. 얼음의 비열. 근데 문제에서 얼음의 평균 비열은 얼마라고요? 2.1이네요. 2.1. 그러니까 단위 생각할게요. 단위는 2.1이고요. 그 다음에 질량은 얼마예요? 지금 얼음 몇 g을? 10g, 10g. 10g을. 자, 10g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단위가 다시 써야겠네요. 이것 때문에. 다시 써야겠어요. 자, 2.1 kJ per 킬로그램 켈빈이에요. 켈빈. 이렇게 됐다고요. 비열의 단위가 지금 킬로그램이에요. 킬로그램. 근데 지금 얼음이 지금 몇 g이라고요? 얼음이 몇 g이라고요? 10g. 응? 10g, 10g. 그럼 이 g을 뭘로 바꿔줘야 돼요? 이게 킬로그램이니까 킬로그램으로 바꿔줘야 돼요. 10g을. 자, 얼마냐? 자, 바로 킬로는 10의 3승이니까 10g을 바꿔주려면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아니면 0.01 이렇게 하든가요. 그죠? 0.01. 자, 보세요. CMT. T는 온도의 변화예요. 온도 변화. 자, 영하 15도에서 0도씨까지 올라갔다고요. 근데 어차피 여기는 지금 절대 온도지만 섭씨 온도에서의 차나 절대 온도의 차는 어떻다고요? 똑같다고요. 차는. 그죠?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는 0 마이너스 영하 15도 해주면 돼요. 이렇게. 아시겠죠? 켈빈이긴 한데 켈빈으로 바꿔야 돼요. 원래는. 그러니까 여기다 200점 더해가지고 켈빈으로 바꿔야 되는데 어차피 그 온도 차는 똑같다고요. 굳이 안 바꿔도 된다고요. 그냥 0 빼기 나중 온도에서 앞에 온 처음 온도를 빼주면 돼요. 0 빼기 영하 15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자, 보세요. 자, 얼마 나오냐면 0.315가 됩니다. 0.315 킬로줄이에요. 킬로줄. 자, 첫 번째 열량 나왔어요. 0.315예요. 자, 이제 그다음 두 번째 과정. 두 번째. 자, 지금 0도씨의 얼음까지 만들었죠. 그죠? 그러면 0도씨. 자, 0도씨. 이거 안 썼네요. 0도씨. 자, 0도씨의 이제 얼음을 이제 뭘로 만들어야 돼요? 뭘로 만들어야 돼요? 0도씨의 물로 만들어야 돼요. 물로. 그럼 이건 뭐예요? 온도는 안 변했죠? 온도는 안 변했는데 지금 상태만 변했어요. 얼음에서 물로 변했잖아요. 그럼 이게 뭐라고요? 자멸. 이게 바로 자멸이에요. 자멸. 자멸이에요. 자, 그럼 그때 열량 Q2는 뭐라고요? 자멸 곱하기 질량입니다. 자멸 곱하기 질량. 자, 그럼 이건 무슨 자멸이에요? 지금 얼음이 녹았잖아요. 뭐예요? 융의 잠열. 자, 융의 잠열이 얼마냐면 문제에 나왔어요. 얼음의 융의 열은 335래요. 335 kJ per 킬로그램이래요. 곱하기 질량. 얼마라고요? 질량? 10g. 저 10g을 마찬가지로 이렇게 킬로그램으로 바꿔주면 돼요. 킬로그램 바꿔주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하면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구해주면 0도씨의 얼음을 0도씨 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열량은 3.35가 됩니다. 3.35 킬로줄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그죠? 자, 그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 이제 0도씨. 0도씨의 물로 만들었어요, 현재. 자, 0도씨의 이제 물을 어떻게 만드냐? 자, 물에 끓는 점이 몇 도라고 했어요? 저 영어 안 쓰네요. 자, 물에 끓는 점 몇 도라고 했어요? 끓는 점? 100도라고 했어요. 100도. 그러니까 0도씨의 물을 100도씨까지 올려야 돼요. 100도씨까지. 100도씨까지 물을 올려야 돼요. 온도를. 그럼 이거 뭐예요? 온도만 변했고 상태 안 변했죠. 그럼 이건 뭐다? 이거는 현열. 그죠? 온도만 지금 변했으니까. 자, 그때 열량을 Q3 넣을게요. Q3는 CMT예요. 시멘트. 자, CMT. 자, 이게 무슨 비열? 무슨 비열이에요? 바로 물의 비열. 물의 비열이 얼마냐면 문제 나왔죠. 물의 비열은 4.18이래요. 4.18 kJ per 킬로그램 켈빈
곱하기 질량은 똑같잖아요. 질량. 그죠? 질량은 안 변해. 질량은 보존돼요. 그죠? 안 변해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자 온도 변화 0도씨에서 100도씨까지 온도가 올라갔잖아요. 그죠? 얼마예요? 100 마이너스 10인 거죠. 0이죠. 100 마이너스 0. 이렇게 100도. 그죠? 자, 계산해 주시면 자, 열량이 이제 얼마 나오냐? 열량이 4.18 나오네요. 4.18 킬로줄이 자, 나오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하면 돼요. 한 가지. 자, 하나만 더 하면 돼요. 네 번째. 자, 지금 100도씨의 물까지 만들었어요. 그죠? 그러면 100도씨의 물을 뭐 해줘요, 이제? 네, 100도씨의 수증기로 만드는 거죠. 100도씨. 100도씨의 자, 증기로 만드는 데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물은 액체고 증기는 기체죠. 뭐 해줘야 돼요? 증발, 기화. 기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다? 온도는 변화 없고 상태만 변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다? 잠열이다, 잠열. 그죠? 잠열이에요. 자, 열량 Q4는 자, 잠열 곱하기 예, 질량입니다. 잠열. 자, 증발 잠열. 물의 증발 잠열이 얼마래요? 증발 잠열은 2256이래요. 2256 kJ per kg이고요. 곱하기 질량은 똑같죠? 10g. 이렇게 됩니다. 네, 곱해주시면 열량은 22.56이 되네요. 22.56 kJ이 나옵니다. 다 구했네요. 그죠? 따라서 자, 총 열량은 Q1, Q2, Q3, Q4를 뭐 해주면 돼요? 전체 다 더하면 돼요. 이거 다 더하시면 돼요. 0.315, 그 다음에 3.35, 4.18, 그 다음에 22.56 있죠? 4개 다 더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다 더해주면 대략 30.4, 30.4 킬로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답은 몇 번? 답은 3번의 답이 있네요. 3번. 자, 그 다음 5번. 이상기체의 정합비열 CP와 정적비열 CV와의 관계식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거 한번 정리 좀 한번 더 할게요. 자, 정합비열과 정적비열의 지금 관계를 물어봤어요. 그럼 먼저, 자, 정합비열은, 자, 비열비 마이너스 1분의 비열비 곱하기, 자, 기체상수라고 했었죠. 그죠? 이게 정합비열이에요. 그 다음에 정적비열은 비열비 마이너스 1분의 바로 기체상수였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기체상수는 정합비열 마이너스 정적비열이었고요. 그 다음에 비열비는 정적비열분의 정합비열이라고 했어요. 이 네 가지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죠? 이거예요. 자, 그럼 보기 1번. CV 마이너스 CP가 R이다? 반대로 됐죠? 바로 정합비열에서 정적비열을 뺀 게 기체상수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네요. 반대로 됐어요. 2번. CP 마이너스 CV는 R이다. 이거네요. 그죠? CP 마이너스 CV는 R이다. 그래서 2번이 맞는 답이 되는 거고요. 3번에 CP와 CV는 같다? 아니죠. 정합비열과 정적비열은 같지 않습니다. 정합비열이 정적비열보다 항상 커요. 같진 않아요. 틀렸고요. 그 다음 4번 CP 나누기 CV가 R이다? 아니죠. CP 나누기 CV는 비열비죠. 비열비. 그죠? 그래서 옳은 것은 2번만 옳게 됐네요. 2번이에요. 자, 그 다음 문제 6번. 자, 분자량이 35인 어떤 가스의 정합비열이 0.535라고 가정할 때 이 가스의 비열비는 약 얼마인가? 단 기체상수 R은 8.31434라고 문제에 나왔습니다. 자, 보실게요. 이거 계산 문제예요. 자, 6번 문제를 이제 보시면 자, 뭘 물어봤냐면 자, 이 가스의 비열비. 자, 비열비를 지금 물어봤네요. 그럼 비열비는 정합비열을 자, 정적비열로 나눈다고 했죠? 그죠? 이게 비열비예요. 자, 정합비열을 정적비열로 자, 나눠주면 돼요. 그럼 문제에서 나온 게 뭐냐면 자, 분자량이에요. 분자량이 얼마라고요? 35래요. 자, 분자량이 35고요. 정합비열은 0.535 단위는
킬로줄 퍼 킬로그램 켈빈이죠. 그죠? 이게 정압비열이 나왔어요. 그러면 정압비열은 알고 있고, 그럼 정적비열만 알면 요 비열비를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거. 네? 정적비열을 구할 수가 있으면 돼요. 그럼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자, 이제 정압비열과 정적비열의 관계를 잘 보세요. 관계. 잘 보세요. 자, 기체상수는 정압비열에서 정적비열을 뺀 거네요. 그러면 여기서 기체상수의 값을 알면 이거 값 나왔잖아요. 그럼 정적비열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기체상수의 값을 이제 구하면 돼요. 자, 그러면 기체상수예요. 기체상수의 값은 얼마냐? 이거 다 뭐 뺄게요. 자, 기체상수의 값은 얼마냐면 바로 분자량분의 바로 알바가 됩니다. 알바. 그러니까 이 알바라고 하는 것이 문제에 나온 값이에요. 기체상수의 값. 아시겠죠? 예, 이 값이에요. 자, 그러면 자, 분자량이 얼마라고요? 35래요. 근데 이 분자량의 단위가 뭐냐면 단위가 킬로그램 퍼 킬로몰입니다. 이게 킬로그램 퍼 킬로몰이에요. 킬로몰. 아니면 그램 퍼 몰도 맞아요. 그램 퍼 몰도 똑같은 단위이긴 한데 지금 이 단위들이 전부 다 킬로로 나왔기 때문에 이 단위를 쓰는 거예요. 킬로그램 퍼 킬로몰로 쓰는 거예요. 이것도 맞는 단위예요. 똑같아요. 자, 그럼 여기는 35 킬로그램 퍼 킬로몰이 되는 거고요. 자, 분해. 자, 이 값이 얼마라고요? 문제에 나왔어요. 8.31434. 8.31434. 자, 단위를 봤더니 킬로줄 퍼 킬로몰 켈빈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단위를 보세요. 단위. 자, 단위를 보게 되면 요 킬로몰과 킬로몰이 이렇게 약분이 돼 버리네요. 그쵸? 약분돼 버리죠? 그럼 이 값이 얼마 나오냐? 자, 이 값이 얼마 나오냐면 0.238 킬로줄 퍼 킬로그램 켈빈이 됩니다. 이렇게 기체상수의 값이 나왔다고요.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식 있죠? 자, 이 식에 의해서 정적비열은 바로 정압비열에서 뭘 빼주면 돼요? 기체상수의 값 빼주면 돼요. 응? 그죠? 빼주면 돼요. 자, 정압비열은 0.535죠. 단위 생략할게요. 0.535 마이너스 기체상수 0.238이에요. 0.238. 그러면 자, 정적비열은 0.297 나옵니다. 0.297이 나와요. 이렇게 정적비열이에요. 그거 다 구한 거죠, 뭐. 뭘 구하는 거예요? 비열비. 자, 비열비는 정압비열 나누기 정적비열이에요. 정압비열 나누기 정적비열. 자, 정압비열은 0.5359요. 나누기 정적비열은 0.297. 0.297. 단위 똑같으니까 이제 여기 무차함수가 되겠죠. 단위 없는 거예요. 자, 계산해 주시면 비열비는 1.8 정도 나옵니다. 1.8. 자, 이게 바로 비열비가 되는 겁니다. 답은 4번 있고요. 자, 그다음 문제 7번. 자, 공기를 최적 비율이 산소는 20%, 질소 80%의 혼합기체라 가정할 때 공기의 기체상수는 약 몇인가? 단 일반 기체상수는 8.3145라고 문제에 나왔습니다. 자, 뭐 보시면 자, 앞에서 풀었던 거 있죠? 6번 문제 있잖아요. 6번 문제랑 거의 유사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앞에 문제에서는 뭐가 나왔어요? 분자량의 값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7번 문제는 분자량의 값을 직접 구해야 돼요. 자, 보시면 자, 뭐를 구할 거냐면은 자, 공기의 분자량을 구해야 돼요. 공기의 분자량을. 근데 이제 공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은 공기는 산소가 20%고요. 산소가 20%로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질소가 80%로 이제 이루어진 공기라고 지금 가정한 거예요. 네? 전체 100으로 봤을 때. 그때 자, 공기의 분자량은 이제 어떻게 구하냐면 먼저 산소와 질소의 원자량을 아셔야 돼요. 원자량. 이거는 이제 소방 원론에서 많이 봤던 거예요. 자, 산소의 분자식은 뭐냐면 O2죠, O2. 네? O2죠. 근데 산소 하나의 원자량은 16이에요, 16. 16이면은 요 지금 두 개 있잖아요, 두 개. 그래서 산소의 분자량이 얼마냐면 산소의 원자량은 얼마? 32가 되는 거예요, 32. 그럼 여기다 어떻게 해주면 돼요? 32 곱하기 몇 프로? 20%.
20%니까 0.2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20%니까. 자, 플러스 질소는 뭐예요? 분자식이? N2죠? 그죠? 근데 질소 이 원소 하나의 원자량이 얼마냐면 14예요. 14. 몇 개 있어요? 예, 2개 있죠. 2개. 그죠? 2개니까 28입니다. 14 곱하기 2니까 28 곱하기 80%죠? 0.8을 곱하시면 돼요. 그럼 분자량 구해지는 거예요. 공기의 분자량.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 주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요 값이 28.8이 나와요. 그래서 공기의 우리 평균 분자량을 얼마 났어요? 공기의 평균 분자량을 29로 났잖아. 29. 거의 똑같잖아. 29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28.8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단위는 뭐예요? 단위는 그램 퍼 몰이죠. 그램 퍼 몰. 근데 이 그램 퍼 몰과 똑같은 단위 있다고 했죠? 28.8 킬로그램 퍼 킬로몰도 같은 단위예요. 어차피 분모 분자에다 똑같이 키로 곱했으니까 똑같은 단위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걸 써야 돼요, 단위를. 자, 이제 구했어요. 자, 분자량 구했어요. 이제 뭘 구하냐? 공기의 기체 상수를 구하래요. 그럼 공기의 기체 상수는 바로 분자량 분의 바로 일반 기체 상수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대입해 볼게요. 자, 공기의 분자량이 28.8 kg per 킬로몰이고요. 분의 자, 일반 기체 상수 나왔죠? 8.3145가 되고요. 단위는 킬로줄 퍼 킬로몰 켈빈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 킬로몰 있죠? 단위가? 킬로몰의 단위는 이렇게 약분돼 버려요. 약분.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시면 공기의 기체 상수는 대략 0.289 됩니다. 0.289 킬로줄 퍼 킬로그램 켈빈이 나오게 되는 거죠. 0.289 이렇게. 그러니까 가끔가다 보면 문제에 공기의 기체 상수 있죠? 이 0.289라는 값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직접 우리 구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기체 상수의 값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자, 그다음 문제 8번. 이상기체의 정합비열 그리고 정적비열, 비열비, 기체 상수의 관계 중 틀린 것은? 자, 이거예요.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자, 똑같은 내용인데 자,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정압 비열은 K-1분의 K 곱하기 자, 기체 상수라고 했고요. 그죠? 정압 비열. 그 다음에 정적 비열은 K-1분의 1 곱하기 기체 상수라고 했어요. K는 비열 비고요. 그 다음에 기체 상수는 정압 비열 마이너스 정적 비열이었고요. 그 다음 비열비는 정적 비열분의 정압 비열이었어요. 그죠? 네 가지 이제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죠? 네 가지. 자, 이제 보기 중에서 자, 그 관계 중 틀린 걸 지금 쓰래. 틀린 거. 자, 1번. K는 CV분의 CP다. K는 CV분의 CP다. 맞네요. 1번. 그죠? 1번 맞고요. 2번. CP는 K-1분의 R이다. 자, 지금 틀린 거 지금 쓰는 거예요. 자, CP는 K-1분의 KR이다. 어때요? CP는 K-1분의 KR이다. 맞죠? 응, K 비열비예요. 자, 3번. CP는 K분의 K-1. 아, 이게 바뀌었네요, 이게. 지금 문제 2번에 그게 틀리네요. CV는 K-1분의 1 곱하기 알파, 기체상수. 그러니까 2번 맞고요. 3번에 CP는 K분의 K-1R이다. 자, 보세요. 3번 보기에 어떻게 나왔냐면 3번 어떻게 나왔어요? CP는 K분의 K-1 곱하기 R 이렇게 나왔어요. 바뀌었죠? 이 분모 분자 위치 바뀐 거예요. 그죠? K-1이 분모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3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그 다음 4번에 CP-CV는 R이다. 맞죠? 그래서 틀린 것은 3번만 틀린 식이 되겠네요. 3번 틀렸어요. 자, 문제 9번. 물질의 온도 변화 형태로 나타나는 열 에너지는 뭐라고요? 물질의 온도 변화. 그러니까 상태는 안 변하고 온도만 변하는데 필요한 열량? 뭐라고요? 바로 현열이죠. 그래서 답은 1번에 현열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제 예상 문제 같이 풀어보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열역학 법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